자, 프리미어리그 가이드북을 쓰신 문성원 기자님이 제공해준 이 귀여운 선발 라인업, 여기서 이제 교체된 선수들도 있었죠. 예, 요거 어쨌든 요번 경기서부터 저희가 리뷰를 풀타임 리뷰로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사실 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전반 동안에 아스톤 빌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을 했고, 수비 라인도 제법 빡빡하게 잘 세운 상태에서 전방 쪽에 있는 이 그릴리시라거나 그 다음에 존 맥긴이라거나 또 더글라스 루이즈라거나 또 트레제게, 이런 선수들이 솔로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 위기가 좀 있었죠. 그 와중에 전반전을 득점을 하지 못한 상태로 맨시티가 끝이 났기 때문에 펩이 뛰어들어갔어요. 펩이 뛰어들어간 경기는 약간 빠기친 경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후반전에 생각보다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스털링의 득점이 나오면서 아스톤 빌라가 흔들렸고, 그 이후에 두 번의 득점이 더 있었습니다. 포인트를 몇 개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짜증이 났던 건 그레엄 스콧 주심입니다. 이 주심도 우리 이름이 맨날 들어보는 그 몇몇 그 씨새끼들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마이크 딘, 안드레 마리너, 그 다음에 앤서니 테일러, 마틴 애트킨슨, 이런 이름 대비 좀 덜 유명해서 그렇지 이 새끼도 씨새끼입니다. 굉장히 씨새끼예요. 얘의 문제는 뭐냐면 주관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한 팀의 편파가 아닙니다. 이 팀한테 줄 거 안 주고 저 팀한테 줄 거 주고 이런 그게 없어. 그냥 지 멋대로야.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몇 번의 이 문제가 있었던, 그러니까 어쨌든 VR까지 가긴 갔습니다만 약간 의아한, 이거 왜 안 보지? 어우, 야, 이거 위험했어. 야, 이거는 뒤에서 약간, 이거는 민 느낌이거든요. 체킹 페널티 하긴 하는데 원심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 주지. 거봐,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저기 모니터 왜 해놨냐, 난 가서 보는 꼴을 못 봤다. 9라운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VR을 하냐. 앨런 시어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진짜 잉글랜드가 대단하긴 해요. 이 앨런 시어러가 지난 라운드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그 본부석 앞에 있는 그 온필드에 있는 TV 화면, 그거 원래 VAR 판독 들어간 가서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거 왜 만들어놨냐? 나 가서 보는 꼴을 못 봤다. 물론 VOR에서 옵사이드 같은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경우는 가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옵사이드 화면만 보면 끝이니까. 근데 나머지 장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옵사이드를 제외한 그 어떤 이야기도 원심이 뒤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제법 많은 부분이 원심이 이상해 보이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시어러 정도 되는 사람이 뭐하러 하냐, 이거 이유가 없다. 그거 듣고서 그냥 끝낼 거면 원심이 바뀌지 않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원심이 바뀌지 않을 정도의, 우리가 봤을 때 원심이 제대로 된 판정이라면 VR에 들어갔더라도 굳이 온필드 가서 가면 경기의 흐름이 끊기니까 안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들, 그 다음에 PK를 주지 않는 장면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라운드까지 진행하면서. 근데 그것도 단 한 번도 가서 나는 보는 거 몰라. 제가 혹시 못 본 경기 중에 온필드 가서 화면을 본 경기가 있다면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근데 내가 라이브로 본 경기 중에서 온필드 가서 화면 확인하는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VR을 이럴 거면 뭐하러 하냐. 이럴 거면 그거 보는 시간 그냥 쪼개서 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되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스톤 빌라 쪽에서는 잭 그릴리시가 역시 참 잘하는 선수다.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좀 퍼지는 게 경기 90분 안에서 보이는 편인데, 저는 지난 시즌 이적 시장에서 왜 꽤 많이 토트넘이랑 링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 토트넘이 그릴리시도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저는 맨시티에서 항상 좀 비교적, 물론 많은 이 팬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맨시티 수많은 선수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저평가를 받는 선수가 에데르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빠졌다. 와, 야, 이게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되냐. 되게 잘 버티고 있었는데, 이 에데르송은 계속 얘기하지만 저 선수는 손을 쓸 수 있는 그냥 미드필더 한 명을 더 가지고 있는 느낌이죠. 저는 에데르송은 그 말도 안 되는 빌드업 능력 때문에 선방 능력이 좀 가려져 있다고 보이는데,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맨시티는 수비 상황이 그리 많지 않죠. 심지어 어떤 경기는 두세 번 하고 위기 상황이 끽해봐야 두세 번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골키퍼의 집중력이 중요하다.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커버 범위가 넓고, 왜냐면 라인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득점 장면에서의 어떤 스털링의 득점 장면도 에데르송이 제대로 된 롱킥 때문에 스타트가 됐다. 그런 점을 본다면 저는 에데르송은 어떻게 보면 펩 축구에 정말 최적합한, 그러니까 노이어도 발을 잘 쓰고 테오슈테겐도 발을 잘 쓰고 이렇지만, 저는 이 선수는 손을 쓸 줄 아는 미드필더 한 명을 그냥 더 배치해 놓은 느낌이에요. 물론 최근에는 맨시티가 위기 상황을 좀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시티 팬들은 약간 어색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펩의 팀은 이런 식으로 유스팅을 많이 허용하지 않는 편인데, 지난 에버튼전도 그렇고 비교적 에데르송이 많이 위기에 봉착을 하는데 그 역시 다 막아주고 있고, 킥에 대해서의 빌드업 상황이나 이런 정말 다른 선수들보다 유독 그냥 공을 잘 준다 뿐이 아니라 진짜 정확한 뒤쪽에 후방 플레이메이커들이 할 수 있을 법한 패스들을 날리니까 에데르송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균도안은 확실히 어설픈 투볼란테나 그 다음에 메잘라 한 자리를 나오는 것보다는 원볼란테일 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페르난지뉴가 부상을 당했을 때 땜빵을 해줬었죠. 그 자리에서 훨씬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수씨는 그 한번 통짜 날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넣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뭐 골키퍼다 여기 이런 타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수스가 맨시티 팬들에게 완벽한 신뢰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페르난지뉴가 쓸데없는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경기가 리그컵이기 때문에 페르난지뉴는 거기서 세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경고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뭐하러 했나 싶고, 스톤스가 돌아오면서 스톤스 자체의 어떤 신뢰감, 단단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숨통이 튀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펩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말고는 사실 이 경기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제일 문제는 저는 이제는 세계 최고의 리그다라고 평가를 받는 게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왜냐하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 것도 최근에 토트넘, 리버풀 준우승, 우승, 준우승, 토트넘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가장 최고의 리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돈도 이쪽에 많이 쏠리고 있고 좋은 선수들, 좋은 감독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가장 후진적으로 심판진을 운영하는 게 저는 프리미어 리그가 아닌가. 물론 라리가 가면 뭐 라호즈 이런 새끼들 많잖아요. 라리가도 새끼 많고. 근데 분데스리가는 그런 느낌이 전 없고, 세리아도 몇 명이 기억이 나긴 합니다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경기력과 경기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심판들이 이렇게 많다,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심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이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저는 프리미어리그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주심에 대한 권위와 이 보수적인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VR 도입을 왜 했냐?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은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후토크는 먼일의 첼시입니다.